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질환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이승훈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3차 신경통부터 짚어볼게요. 3차 신경이 뭔가요? 이제 3차 신경인 얼굴 감각 담당하는 신경의 이름이고 3차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는 크게 얼굴 세 갈래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네. 세 갈래로 나눠진다 해서 3차. 예. 그러면 세 가지 신경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역할이 뭐예요? 그 세 가지로 나눠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게 3차 신경은 주로는 얼굴 감각을 담당을 하고요. 어디 세 갈래로? 얼굴 전체. 그러니까 위쪽 갈래는 이마로 가나요? 위쪽 갈래는 이마. 그다음에 여기 머리 그 두피까지도 좀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가지는 여기 뺨 쪽. 그다음에 3차 가지는 턱부터 해서 이렇게 귀 앞쪽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세 방향으로 위, 중간, 아래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영향을 맞습니다. 미친다. 그러면 3차 신경통에 있어서 결국은 이 세 갈래 길에 모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기나요? 뭐 어떤 건가요? 뭐 가장 흔하게 그 침범되는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지입니다. 뺨 쪽과 턱 쪽이 주로 많이 이제 침범이 되고 뭐 환자분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아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뺨하고 턱 쪽으로 침범한다. 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제가 아직 겪어보질 못해서 어느 정도로 아픈 건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통증인지 궁금한데요. 예, 그 수초에서 2, 3분 정도 지속되는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뭐 환자분들의 표현을 이제 빌리자면 뭐 칼로 베는 듯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뭐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그 강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10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 정도 아프냐고 물어보면 뭐 100점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아기 낳는 그 통증보다 훨씬 그거 뭐 비교할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게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공포감에. 야. 아니 그 지속 기간이 그렇게 짧은데 지금 지속 기간은 2, 3분 안쪽이잖아요. 수초에서. 그런데 그럼 이 하루에 이게 얼마만큼 빈도는 어느 정도로 오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뭐 이렇게 만지는 거에 의해서 또는 뭐 바람 쐬는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유발되기도 하지만 그런 유발 인자 없이도 갑자기 이렇게 닥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는 환자분들은 한 이런 극심한 극도의 그 공포, 통증이 네. 한 어느 정도로 많이 찾아오던가요? 이건 뭐 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거면 뭐 조금 얘기는 또 다른 것 같고. 예, 굉장히 자주 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오고요. 그렇지만 또 이 병 특징상 그 휴지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병이. 그래서 통증이 한동안 계속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 드시던 거를 끊어도 통증이 없고 그런 상태가 오면은 또 지내다가 또 언제 나도 모르게 또 통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약물 치료로는 사실 치료됐다, 뭐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3차 신경통이 결국은 양쪽 양쪽 귀에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향하는 다 가지들일 텐데요. 그게 오게 되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동시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한쪽 얼굴의 면으로 오는 건가요? 대부분은 반쪽 한쪽만 옵니다. 한쪽 면으로. 그렇지만 드물게는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양측으로 나타나는 그런 좀 비전형적으로 이렇게 양측으로 아프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발작적인 통증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통증이면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3차 신경통은 아직도 낯선 것 같아요. 사실 네. 뺨하고 턱 쪽으로 뭔가 찌릿찌릿 쩌릿쩌릿 정말 저도 뭐 극심한 통증을 안다 하면은 이게 우선 먼저 생각하는 게 치통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대상포진 얼굴에 온 대상포진 아닐까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과는 좀 구분이 되나요? 그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과를 거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딱 그 치아나 잇몸이 아플 때에 나타난 그 아픈 부위랑 많이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과에 이제 내원을 하게 되는데 뭐 검사하고도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검사 뭐 치료할 게 있어서 치료를 다 받고 났는데도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통증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1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치과 선생님들께서도 이거는 이제 치과 문제가 아니라 3차 신경통 같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들렸다가 거기서도 도저히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신경외과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신경외과까지 오신 분들, 네. 그런 치과에서도 해결이 안 된 분들 어떤 진찰을 하시고 네. 검사를 하시나요? 3차 신경통의 진단은 그 환자분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정의에 부합하는지 먼저 자세히 문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을 해서 혹시나 감각 저하나 감각 과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신경통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뇌 MRI를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신경생리 검사라고 해서 얼굴에 전극을 붙여서 그 3차 신경이 피부 표면에서부터 뇌간까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경로에 혹시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확진은 결국은 신경 생리 검사로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기 속도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으로 확진을 내리고요. 신경 생리 검사는 어디까지나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실제 3차 신경통 환자에서 많은 부분 이제 정상 그 신경 생리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진단 내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MRI 찍어보는 거는 그 혹시 3차 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 뇌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숨은 질환을 찾아보기 위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증상을 가진 3차 신경통의 경우 많은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혈관 압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압박하고 있는 혈관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1차 치료인 약물 치료가 실패했을 때 그 수술적 치료나 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또 평가하는 도구로서 뇌 MRI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료실에서 우리가 진짜 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이게 훨씬 더 와닿을 텐데 환자분들이 선생님을 딱 찾아뵀을 때 선생님께서 좀 전에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 같은 것들을 이제 진찰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뭐 이 피부를 만지면 아는 겁니까? 보통 뭐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전 간단하게 손가락을 그 피부에 이렇게 만졌을 때 양쪽이 다른지 양쪽의 느낌이 다른지 몇 퍼센트 느껴지 반대쪽에 비해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또는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지. 그럼 그건 촉각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온도에 대한 것도 보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원래 뭐 구체적으로 감각에 대해서 이제 그 검진을 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다 하는데 실제 이제 진료실에서는 그냥 그
그 이제 만져지는 정도 그것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양쪽 뺨을 손을 댔을 때 다 같은 감각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 대칭적으로. 예. 저도 지금 만져봤는데 같이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그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 거는 전형적인 3차 신경통에서는 양쪽 감각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3차 신경병증이라고 조금 다른 이제 분류의 얼굴에 통증을 가져오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쪽 편에 그 이완된 쪽에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다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3차 신경통 증상이 이제 의심이 돼서 네. MRI 검사를 받으면 혈관이 눌린 게 꼭 확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은 있어도 네. 혈관이 눌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꼭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가끔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 환자분 증상은 너무 전형적이라서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해달라 하는데 사실 수술자 입장에서는 그 범인이 되는 혈관이 눈에 이렇게 수술 전부터 딱 보여야지 마음 놓고 이제 수술을 들어갈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조금 나서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보다는 또 다른 치료 방침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미 미리 다 설명을 하고요. 예. 지금 범인이 되는 혈관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데 이럴 경우는 그 말씀드린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그 수술을 확실히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이제 수술의 성과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답변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질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혈관 압박하고 증상하고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을 때는 확실히 그 압박을 풀어주는 수술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한다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 감각에 이미 마비가 오고 신경의 문제인데 네. 이게 어떤 약물들이 제일 처음에 투여를 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먼저 그 3차 신경통의 치료를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1차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용량을 올려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또는 용량을 올림으로 인해서 약물의 합병증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참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차 약제로 쓰이는 약들은 사실 그 뇌전증에 쓰이는 항경련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전부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약제들을 사용해 보고 그 약제가 안 들으면은 뭐 용량을 올려보고 또 2차 약제로 있는 약들과 같이 섞어서 먹어보고 그래서 뭐 여러 조합으로 먹어봤는데도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치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그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경피적 뭐 침습 치료, 그 다음에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 그 다음에 뇌 수술인 그 미세혈관 감압술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피적 그 뭐 침습적 그 시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피부에서 주사를 찔러 가지고 피부 표면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저 머리 안쪽까지 그 3차 신경의 뿌리까지 깊게 찔러 넣어서 그쪽 부분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또는 열로서 이렇게 지지거나 뭐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서 3차 신경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압착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그 경피적 그 시술입니다. 감마 나이프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그 3차 신경 부위를 한번 단발성으로 고강도로 이렇게 한번 방사선을 쬐는 거를 말합니다. 기존에 뭐 항암 치료할 때 뭐 5번, 10번 그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방사선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이제 뇌 수술인 미세혈관 감압술은 그야말로 그 3차 신경에 누르고 있는 혈관을 직접 끝까지 들어가서
그 신경으로부터 혈관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어떤 것들은 사람마다 좀 결과가 다 다른가요? 예후, 그러니까 치료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치료 성적이 달라서 사실 치료 성적도 다르고 그 시술의 위험성 이런 것도 다 다르고 해서 사실 그 2차 치료부터는 그 의사의 그 어떤 의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뭘 먼저 하는 게 이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차 치료로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또는 그 미세혈관 감압술을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그 장기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세혈관 감압술이 80에서 85% 정도의 장기적인 그 효과가 그 통증 조절 효과가 있고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그거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는 또 재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힘든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과는 있지만 이게 어떤 시술을 하든 10년 뒤에 또 재발률 한 50% 된다. 뭐 어떤 치료 방법과 무관하게 그 얘기신 거죠. 그다음에 비교적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 경피적 치료라고 아까 제가 주사 찔러서 하는 치료는 금방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장기적인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굴에다가 주사나 칼을 안 대는 거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환자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전신 마취 받기 힘드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또는 난 절대 뇌 수술은 무서워서 못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한테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 수술이기도 한 이 미세혈관 감압술의 경우는 그래도 치료 성적이 80에서 85%면 거의 완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뇌 수술 이후에는 뭐 뇌압을 높이는 행위,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너무 그 헬스장에서 너무 고되게 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라고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이제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뭐 똑같이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뇌 줄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목의 이 두꺼운 근육을 다 절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목도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를 조금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3차 신경통이 지금 감각에 대한 마비나 이상 증세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얼굴에 우리가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증상들 때문에도 선생님께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피곤할 때면 눈가가 파르르 떨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3차 신경통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얼굴에 생기는 없던 증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닐까 의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 3차 신경통과 떨리는 거는 상관은 없고요. 떨린다는 건 이제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3차 신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고 물론 3차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도 있긴 합니다. 씹는 근육이 그건데 그렇지만 눈가가 떨리는 거는 이제 3차 신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눈가 떨리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일반적으로 눈가 떨리는 안검 연축과 사실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반칙성 안면 경련이 그 초기에는 크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가가 조금 떨리다가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칙성 안면 경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심해집니다. 떨리다 못해 이제 조이고 그게 눈 아래로 뺨으로 입가로 심지어는 목까지 가서 이렇게 연축이나 그러니까 떨림이나 조임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굉장히 초기에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접 봤을 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나요? 눈가 떨릴 때? 마그네슘 부족이 이제 근경련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뭐 마그네슘 부족은 병원에 오래 장기 입원해 계시는 그런 좀 영양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서 주로 생기지 일반적으로 식사 잘 하시고 하는 분들은 많이는 생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연관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눈가 떨린다고 너 마그네슘 부족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마그네슘 먹으라는 거는 사실은 좀 근거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